일반적인 기대 수익률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차익을 한 어느 정도 남길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한 25%에서 30% 정도는 받지 않나 싶어요. 재밌거든요. 보다 보면은. 아, 그렇죠. 이런 것도 나왔네? 장지성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모시고 부동산에서 약간 좀 고수들만 할 수 있다는 경매. 뭐 제가 제대로 아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보기엔 좀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지금 농현동에서 SJM 중개 법인에 이제 일하고 있는 장지성 차장이라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미나도 많이 하시고 네네. 현업에 계셨다라고 하셨는데 실제 약간 좀 그런 사례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경매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경매 컨설팅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제 것도 이제 같이 투자하면서 그렇게 지금 부동산 경매 쪽으로만 한 7년, 8년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세미나 경력 같은 경우에도 거의 900회 정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상당히 많이 그러면은 현장에 나가셔서 또 직접 해보시고 그 경험들을 또 관심이 있으신 그런 투자자들한테 잘 전수를 해주시는. 네네. 알겠습니다. 사실 경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물건을 시세보다 좀 싸게 산다. 네. 그게 이제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경매를 시작하기 위해서 최소한 한 이 정도만 있어도 사실 투자를 할 수 있다. 좀 그런 부분이 궁금하긴 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세미나 진행하면서도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왜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고 돈이 많아도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내가 투자해서 수익을 봤다라고 하는 금액은 그래도 내 자본금이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더 덜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처음에 이제 3천, 4천만 원을 경매 잔금할 때 다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명도를 해야 되잖아요. 명도를 하고 나서 새롭게 임대차 관계의 계약을 다시 하시면서 일부 좀 회수를 하는 이런 거는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3, 4천 정도 있으면은 할 수 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이제 투자해서 수익도 조금 내가 재미를 봤구나. 요 정도는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것보다 적게 들어갈 때는 당연히 이제 투자 금액이 작으니까 완전 적은 거. 작은 수익이 좀 발생을 했었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3, 4천 정도 투자를 했을 때 경매로 한 어느 정도 사이즈의 그런 물건들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3, 4천이라고 하면은 이제 매매 가격으로 1억 전후 하는 것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근린 상가 같은 거를 봤다라고 하면 한 2억 정도까지도 가능은 한데 이제 상가라는 거는 황금성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나중에 수익을 볼 때까지 좀 시간이 걸렸었고 이제 1억 전후에 했던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손바뀜이 좀 빠르니까 빠르게 내 이제 시드머니를 조금 불려서 나와가지고 조금 더 큰 거에 도전하시고 이렇게 계속 이제 가능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1억에서 2억 정도 방금 말씀하신 일반적인 그런 뭐 주택 매물 이런 것들을 경매로 취득을 한다라고 한다면 한 일반적인 기대 수익률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차익을 한 어느 정도 남길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한 25%에서 30% 정도는 받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은 사실 3천을 들여서 한 1억 정도 넘는 걸 산 다음에 한 25%에서 30% 정도 수익률을 낸다라고 한다면 원금 대비로는 거의 2배겠네요. 원금 대비해서 2배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적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워낙 이 물건에 따라서 수익률은 달라지는 거다 보니까 그래도 경매 물건으로 이게 수익이 나겠다라고 기다리고 가시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잘 안 될 수도 있을 때는 사실 약간 좀 손실을 볼 만한 그런 좀 뭐 약간 투자 쪽에서 MDD라고 하긴 하는데 한 어느 정도 한 손실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손실을 보급한 것도 있어요. 취득세가 또 나가야 되는 게 있고 나중에 양도세도 나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는 정말 이 기간 동안 나는 투자 수익이 안 나왔다 하는 물건들도 있는데 그렇게 뭔가 이제 기대 수익이 작을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운에 맡겨보는 거예요. 경매라는 거는 매매 가격을 내가 정해서 쓸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낮은 금액으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운에 한번 맡겨보겠다. 그러니까 주변 시세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정말 소신입찰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도 계시냐면 경매 물건이라는 게 그렇게 요즘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인 조사할 것만 다 하셔가지고 입찰 보증금만 있으면 어쨌든 도전해 볼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최저가만 계속 넣으신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20건을 입찰을 했다. 그 중에 하나만 낙찰돼도 된다 자기는. 이런 마음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사실 최저가로 막 써서 냈는데 정말 운 좋게 되면 네 맞아요. 왜냐하면 진짜 운이 좋게 이 물건은 왜 이번에 낙찰을 안 받아갔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투자자분들도 놓쳤다는 거죠 그 물건을.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넣어가지고 하나 성공하면은 그때는 수익이 2배, 3배가 날 수가 있는 거라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부지런한 게 중요하겠네요. 꾸준함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꾸준하게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네. 가보시는 시간 네. 내셔가지고. 물론 이제 일반인 분들은 이제 못 하실 거고 직장 다니셔야 되니까 그냥 내가 이걸로만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또 경매에서 또 이제 좋은 물건을 입찰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권리 분석이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매 물건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이런 경매 이제 사이트겠죠. 사이트에 가시면 모든 정보가 다 나와져 있어요. 이제 거기를 내가 보고 나서 입찰로 해도 되는 물건인지 지금 입찰하면 안 되는 물건인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의 임대차 보증금. 그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럼 이 임차인의 경우에는 내가 인수하는 임차인인지 아니면 내가 보증금을 인수 안 해도 되는 임차인인지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예요. 보증금을 인수 안 해도 되는 경우는 그럼 어떤 경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어른들이 얘기하실 때 전셋집 구할 때 무조건 융자 없는 집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 하시잖아요. 맞아요. 융자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모든 임차인분들은 이미 빚이 있는 집을 알고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보증금을 지켜주진 않는 거죠. 하지만 그분이 입주했을 때 그 보증금이 그거밖에 없고 다른 융자도 없는 집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라 그래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지켜주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으로 그럴 경우에는 그분의 보증금을 이제 다 배당으로 못 받아가게 되면 낙찰자가 인수를 가져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거 판단하는 게 가장 먼저예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뭐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임차인의 보증금 그런 이슈도 있고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경매 투자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좀 지식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좀 알고 가셔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동산 경매 처음에 배우시는 분들한테 당장 수익 볼 생각은 하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네. 이거는 정말 처음에 입찰해가지고 되시는 분이 있고 한 10번 입찰했는데 안 되는 분도 있고 금액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말 운이 없으신 케이스도 있었고 운이 좋았던 케이스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일단 임대차 보호법을 아시면 최소한 그분들이 나중에 나나 내 주변 지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이 정도 전세 보증금은 들어가면 안 되겠다, 되겠다 판단을 할 수는 있으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 전세 금액 들어가 있는 물건이 되게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강서구랑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빌라들이 경매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 집이 경매로 나왔다는 거는 전세 보증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반환 소송을 해가지고 경매 신청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애초에 그런 집을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전세 금액이 당연히 임대인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셨으니까 그렇죠. 임대인은 줄 생각이 없는 분들인데 갭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전세 금액이 시세보다 높아졌어요. 그럼 내줄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네, 부분이고. 주택에선 그게 가장 중요해요. 상가도 마찬가지지만 임대차 보호법이 어떤 건지를 알고 접근하시면 그래서 제가 이제 세미나 진행할 때도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거든요. 그것만 아시면 아파트 같은 경우야 요즘에는 뭐 시세 같은 것도 잘 나와서 혼자서 개인적으로 입찰하는 것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대항력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대항력은 꼭 또 중요하다. 특히나 이제 경매 투자한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들었는데 이게 뭔지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제 대항력 같은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내 보증금이 대항할 수 있는 힘. 근데 그 기준이 되는 게 이제 전입신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또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부동산 계약하고 나오면 전입신고 하시면서 확정일자 받으세요. 요 말을 하는 건데 전입신고를 일단 갖추시고 그 집에 이사를 들어가면 점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대항력이 생기는 거고 그 날짜 기준에서 이 날짜보다 그 후에 있는 이제 채권자분들한테 내가 대항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건데 확정일자는 나중에 이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분들이 배당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돈 받으실 분들 배당 신청하세요라고 하는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에 오셔갖고 신청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또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 저는 이제 설명해 드릴 때 확정일자는 배당 순위 확정하는 날짜라고 생각을 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전입신고 날짜랑 확정일자 날짜랑 다른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제 전세자금 대출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은행에서 계약서 썼으면 확정일자 받아서 원본계약서 주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확정일자가 전입 날짜보다 빨라요, 보통. 그럼 다르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는 까먹고 계시다가 이제 경매 진행된다 하니까는 부랴부랴 받으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럼 날짜 기준이 언제냐? 느린 날짜로 가요. 배당 순위는. 그렇구나. 예, 그 사이에 다른 채권자가 뭐 근저당도 있을 거고 가압류도 있겠죠. 그렇죠. 그분들보다 네.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배당 순위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항력을 먼저 대항 요건을 갖춘다 그러는데 전입 신고하고 점유하시면 대항 요건 갖췄다 보는 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길 0시가 중요해요. 이길 0시? 예, 네. 오늘 만약에 전입 신고를 했다. 네. 그럼 내일 0시부터. 그래서 근데 오늘 집주인이 악의적으로 근저당 설정을 했다. 그럼 근저당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케이스가 경매 물건 보다 보면 나와요. 확실히 그 경매라는 것 자체가 별로 넘어왔다는 것 자체가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예, 거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물건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대항력 관련해서 뭔가 설정을 느리게 했다든지 예. 그런 이슈가 있었겠네요. 많고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계약서 작성하실 때는 그냥 편하게 가셔가지고 설명 다 들으시고 두툼하게 계약서랑 부동산에서 공제증서에 뭐 이렇게 서류 다 받고 막 오잖아요.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잔금하는 날에는 정신 없잖아요. 이삿짐도 와야 되고 정신없죠. 나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럼 언제 입금 되나요 물어보고 저도 돈 받아야 돼요 막 전화하고 정신 없죠. 그러면서 이제 미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마지막 잔금하기 전에 한 번 더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죠. 지금 이름이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입금이 먼저 들어가 버리는 상황이고 근데 주인은 뭐 대출 실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조금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빨리빨리 최대한 전입신고나 이런 것들 확정일자 받는 것 같은 경우에는 네네. 최대한 빨리 받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등기부 등본 예.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이 등기부 등본이 사실 딱 처음 보는 사람 보면은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거든요, 예, 예. 사실. 저도 옛날에 이제 그 전세집 짓고 할 때 뭐 융자 있나 없나 하면서 잠깐 띄워봤던 그런 기억이 나긴 하는데, 자, 이 중에서 만약에 경매 용도로 뭔가 본다라고 한다면 뭘 보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이제 등기부 등본을 본다는 게 떼어가지고요. 네. 이제 최선순위 설정일자라고 있어요. 네. 그 해당 부동산에 제일 처음에 등재되어 있는 어떠한 권리, 그게 저당권이 될 수도 있고 근저당권이 될 수도 있고 뭐 담보가등기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전세권이 있을 수도 있고 네네. 나와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게 뭐가 막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냥 순서대로 날짜 순서대로 접수번호 있거든요. 네네. 그 접수번호 일자 보고 그 순서대로 한번 싹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뭐 A4 용지 한 장 나오겠죠. 네네. 그 다음에 그 집에 전세 들어가 있는 분의 전입일자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뭐가 순서가 더 네. 우선순위냐? 이분이 처음에 이 네. 전세 금액 가지고 입주했을 때 이 중에 어떤 권리가 있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걸 먼저 판단하는 거니까. 네네. 근데 이제 유료 사이트에서는 네. 그거를 보기 편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주는 거고 돈 내고 보니까. 그렇지 않고 나는 네. 굳이 뭐 유료 사이트 가서 안 보겠다 개인적으로 보겠다 하시면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그걸 딱 보고 나면은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은 뭐예요? 이제 네.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죠. 투자 가치. 그죠? 어차피 그러니까 내가 실거주할 집인지 네. 투자로 보는 집인지가 명확하게 다르잖아요. 그 상황에서 내가 투자로 봤다라고 했을 때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금액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 금액이 입찰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하셔야죠. 거기서부터는 약간 일반 부동산이랑 좀 비슷하게 네, 맞아요. 접근을 하면 네. 되는군요. 근데 실거주면은 나는 여기 실거주고 정말 살기가 좋은 것 같아. 이때부터는 이제 임장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찰해도 괜찮다가 나왔으면 네네. 그 다음부터는 가격이 문제니까 부동산은 늘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점에 싸게 내가 갖고 갈 수가 있는 가격인지. 왜냐하면 경매 같은 경우에는 최저 매각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 금액으로 보는 거예요. 이 금액이 지금 시세랑 비슷한가? 아니면 이 최저 가격이 괜찮은 금액이구나. 그럼 나는 입찰을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럼 나는 얼마를 쓸 건지 그런 걸 이제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약간 실전 경매 투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좋은 물건인지 아닌지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보면은 나쁜 물건을 피하면 되는 거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좀 주의하거나 좀 기피해야 될 그런 물건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만약 주택 보실 때 반지하를 요즘에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반지하로 투자를 많이 해봤는데 그러니까 빌라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시세 파악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요? 시세가 잘 안 나와 있나요? 잘 안 나와 있죠, 빌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아파트 하는 거는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파트는 실거래가 이게 너무 명확하게 딱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뭐 시세 조작이 안 돼요. 어차피 대출이라는 것도 KB 부동산 평균 시세로 나오는 거고 기준점이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내가 이제 얼마를 더 쓸 거냐 안 쓸 거냐 이 싸움인 건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동에 있어도 면적이 다 다르고 땅에 이제 대지 지분이라 그래서 네. 대지 갖고 있는 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반지하 같은 게 투자 상품으로는 안 좋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반지하를 뭐 끌고 간다는 것도 힘들고. 네네. 그러니까 거래량 자체가 많지도 않고 그쪽 해당 부동산 쪽에서도 얘기를 해주지만 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괜히 내가 좋은 금액에 샀지만 네. 그 다음에 좋은 금액에 남이 안 사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반지하는 하지 말라고. 같은 동의 반지하보다 위에가 먼저 나갈 거니까. 이게 확실히 약간 부동산 자체는 뭐 주식과 비교를 해서 확실히 약간 좀 그 황금성이라든지 예. 거래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부족한 면이 있는데 예. 거기에다가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또 이제 안 팔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심해라. 옛날 말 있잖아요. 네. 빌라 한번 잘못 사면은 10년, 20년 간다고. 지역적인 선택도 중요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재개발 지역 들어가는 게 가장 좋죠. 그게 가장 좋은데 재개발이라는 거는 사업 진행하는 게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갈 거냐. 이거는 어느 정도가 사업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프리미엄이 붙는 거고. 네네. 근데 나는 이 돈이 없고 정말 싸게 한번 처음에 들어가 보고 싶다. 근데 이 처음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는 모르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미니 재건축이라 그래가지고 요즘에 신축 빌라 많이 짓잖아요. 그런 분들이 찾는 빌라 형태는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분들이 뭐 한개동이 6집이다 했을 때 네. 6집을 다 사서 부시고 지을 만한 그렇게 해서 분양도 잘 되고 네. 그렇게 땅 모양도 예쁜 땅이라 그러거든요. 짓기 예쁜 땅, 그런 네. 땅이 나오는 데냐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보기는 하죠.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런 판단하기가 힘드니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빌라라든지 그런 좀 난이도가 높은 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자기가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예. 그 다음에 하시는 게 맞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앞서서도 이제 뭐 사이트, 뭐 유료 사이트도 있다라고 말씀해 네네. 주시고 최대한 좀 정보를 뭐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데 나와 있는 정보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뭐 사이트에서 어떤 사이트를 또 이용하면 되는지 지금 이제 네. 큰 사이트들이 있죠. 굿옥션이라든지 네네. 지지옥션이라든지 뭐 스피드옥션 이렇게 유료 사이트 중에 큰 데들은 있어요. 모든 정보가 잘 나오는 사이트들 거기에 유료 결제하셔서 보셔도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SJM 이젠 이름이 바뀔 건데 셜록으로 네네. 저희 회사가 운영하는 이제 경매 사이트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큰 유료 사이트만큼의 정보가 없더라도 그래도 보기 괜찮거든요. 이런 데 검색하셔서 보셔도 되는 거고 일단은 유료가 들어갔잖아요. 네. 내가 돈을 내고 보는 건데 돈을 내는 것만큼의 여기 나와 있는 정보를 내가 취득할 수 있냐 없냐. 그렇죠.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저는 돈 내고 보지 말라 그래요. 돈 아까우니까. 근데 돈 내고 보지 말라 그러면은 돈 안 내고 보는 정보 중에서도 그래도 유익한 저희 정보가 많이 사이트는 있나요? 돈 안 내고 볼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예. 뭐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그 어떻게 좀 활용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여기 네. 화면을 보시면은 네. 그냥 이렇게 기본 폼은 비슷해요.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추천 물건도 나와 있고 여기서 이제 검색해서 보는 거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서울을 먼저 보고 네. 구별로 이렇게 주소가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찍어서 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걸 매일 보기 때문에 네. 그냥 이렇게 쓱 봐도 돼요. 왜냐면 새로운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해 보면 되는 거라. 네.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재밌거든요. 보다 보면은 그렇죠. 이런 것도 나왔네. 이거는 도로인데 25억이나 하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흥미를 느끼실 수가 있는 도로가 거니까. 경매로도 나와요? 예, 도로 경매로 나오죠. 왜냐면 이제 네. 뭐 경매라는 게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아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저거 예. 민자도로인가? 예.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도로가 이렇게 두 개가 지금 합쳐갖고 50억인데 지금 12억 8천까지 유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뭐 이렇게 자동차도 나오고. 재밌네요, 진짜 보다 예.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은 네. 처음에 내가 잘 아는 지역부터 검색해 보시라고. 내가 살았던 곳이나 네네. 우리 회사 근처나 아니면 우리 뭐 부모님이 사는 곳이나 그러면은 그래도 내가 지나가면서 봤던 아파트가 나올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흥미 있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본 다음에 확실히 뭐 우리 동네라고 한다면
자기가 가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기도 편하고. 네. 그러면은 생각보다 괜찮은데? 예. 그러면 뭐 실제로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예, 있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사이트 또 무료고 하니까 또 여기에서 또 검색을 통해서 한번 또 경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물건이 많은 것인지 그런 것도 네.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 역시 이제 부동산이다 보니까 임장 조사를 아까부터 이제 네네.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임장 조사하면서 약간 현장에 직접 가보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뭐 느꼈던 점, 약간 노하우 이런 것도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그쪽 경매 물건 나왔던 부동산한테 조금 죄송한 얘기긴 한데 네네. 제가 이제 만약에 아파트 40평형대가 나왔다 그럼 저는 40평짜리를 매수하는 사람 입장으로 연기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제 그렇죠. 그래야겠죠. 예, 네네. 그래야지 이제 얼마인지 알려줄 거니까. 네네. 왜냐면 네. 네이버 부동산 이런 이제 플랫폼 광고에 나오는 금액들은 어떻게 보면 호가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실제 거래할 때는 거기서 주어드는 금액 같은 게 분명히 존재할 거고. 그래서 실제로 그쪽 부동산 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내가 정말 살 것처럼 연기를 했을 때 그분이 사실은 다른 게 있다. 금액을 더 깎아줄 수 있는 게 있다. 이런 얘기를 꼭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저는 이제 입찰 금액까지도 정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 보면은 그냥 이 가격이면 지금 가서 당장 사도 괜찮은데 굳이 경매로 이 가격을 썼네? 그렇게 낙찰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제대로 안 하시고 물론 최근에 2, 3년 동안은 그렇게 낙찰 받아도 괜찮았어요. 금액이 다 올랐으니까. 그렇죠. 부동산 시세가 좋았으니까.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지금 시점은 조금씩 이제 가격이 낮아지는 것 같거든요. 낙찰된 금액들을 보면 네네. 확실히 시세를 쫓아간다는 느낌보다는 그래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쓰시는 가격이다 이렇게 느낌을 좀 바꾸는 있는데 저는 네네. 이제 만약에 그런 호가를 쫓아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내 수익이 그만큼 떨어지는 게 되는 거니까. 왜냐면 뭐 1, 200을 적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1등이랑 2등이랑 뭐 1억, 2억 이렇게 차이 나는 물건들도 있어서. 네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가서 이제 저 부동산 사장님이 경매 얘기를 해도 좀 아시는 것 같은 분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말씀을 드려요. 저 사실 경매 물건 때문에 왔다고. 이제 솔직하게 다 오픈해서 제가 어떤 목적으로 왔는데 괜찮을까요? 막 이런 식으로. 이게 확실히 그냥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런 시세보다 실제로 가서 얼마에 거래가 되는지 그런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뭐 8억에 나와 있는 집이 실제로는 7억 7천, 8천에도 거래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깎아진다는 게 몇 천만 원이 이게 나중에 내 수익이 될 금액이다 보니까 그런 걸 판단해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매의 기본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시세에 낙찰받을 거면 뭐하러 힘들게 이걸 해요. 그렇죠. 예. 맞아요. 거기 살고 계신 분도 명도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일반 매매를 하면은 그런 거 없이 서로 웃으면서 다 헤어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꼭 그거를 잊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현장을 무조건 가보셔야 된다.